안녕하세요. 냄비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최근 한 달간 나스닥이 10% 정도 하락했고, 하루하루를 따져봐도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 등 길이가 길고 꼬리가 긴 캔들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보고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갈까요? 확실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세 하락장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장 또한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락장을 겪는 개미들을 위로할 겸 하락장을 이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행동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람들은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잃을 때의 슬픔과 고통이 100만 원을 얻을 때의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시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편향은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이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종종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거나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낸지는 모르겠으나 이익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수치로는 약 2.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투자에 대입한다고 치면 1억의 손실을 본 사람이 이런 고통을 이익으로 치료해서 없애려면 2억 5천만 원은 이익을 보아야 치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1억과 2억 5천이 쌤쌤이라니 3억을 벌어야 뭐 이 정도면 조금 벌었네 라고 느낄 건가요? 아마 최근 한 달간의 하락장에서 자산이 1억 넘게 줄어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만 둘러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야말로 투자의 기회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매매가 아주 쉽고 자유롭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면 매수자를 구해야 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주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집에서 MTS를 켜고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하면 매매 끝입니다. 요즘 뭐 금투세니 뭐니 말이 많지만 부동산으로 단타 치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싼 부동산을 매매하면 복비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더욱 더 등락이 크고 또 상승장과 하락장이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크고 하락장이 자주 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회가 더 자주 오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유튜브를 보고 있자면 이번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둥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식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가 보면 수많은 방구석 전문가들이 물론 저도 방구석 전문가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번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바닥 다지기 들어갔네요. 이제 반등합니다. 이 가격까지는 안 옵니다 등등. 하지만 기회는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찾아옵니다. 물론 기회를 빨리 잡으면 좋겠지만 기회가 아닌데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는 개미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201선을 기준으로 모멘텀 전략을 100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00테스트 대상 자산은 주식, 채권, 금, 가상화폐 등등이었고 기간은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 긴 기간이었습니다.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상승장으로 보고 매수, 201선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하락장으로 보고 매도합니다. 자산 가격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승장은 기간이 길고 상승폭도 크며 하락장은 기간이 짧고 하락폭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겠죠. 제 마음에 들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과 MDD는 아니라 해당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20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즉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승장과 하락장의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201선 모멘텀 기준으로 상승장이 3년, 하락장이 1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1에서 2년의 상승장과 반년 정도의 급격한 하락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금, 가상화폐 등 모든 자산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백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부동산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적, 수학적 근거는 없지만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방구석에서 혼자 생각해 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거보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과거보다 자산을 매매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양대 효과가 일어나기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한 유행에 민감하죠. 지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올림픽 스타들도 한두 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두가 그 호재를 접하게 됩니다.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매수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폭등을 하거나 대세 상승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악재를 접하게 됩니다.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매도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거나 대세 하락장에 들어갑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유로는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TF는 보통 비중에 따라서 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주식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것을 추종하는 ETF들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하고 그 매수세가 다시 주식 가격을 올리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로 양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방구석에서 뇌내망상을 해봅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요즘 하락하는 장을 보면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실을 본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제 말의 요지는 기회는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기회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냄비 근성이 있다죠.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락장에서 힘들고 우울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냄비 조선생이었습니다.